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6일 수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동성 정말 죽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 3시 반에 일어나는 게 직업처럼 돼 있네요. 벌떡벌떡 일어나서 미국 장을 보는데, 충격. 다른 건 자료 보다가 또 이렇게 보면 올라오고, 그리고 막판 끝판에 잘 올라오겠다. 어제처럼 상승으로 끝나겠다 딱 봤는데, 아슬아슬하게 다 마이너스. 그래도 생각보다는 올라왔는데 막판 끝심은 좀 약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제 저는 분명히 막판에 돌아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수급이 완전히 무너져 있네요. 특히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도가 시장을 크게 짓누르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원인 분석하는 것도 지겹죠. 예, 원인은 다 안다.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어떻게 될 거냐. 언제 반등할 거냐.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뭘 사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팔고 나가야 되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겹치는 그러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마음을 좀 똑바로 하시고 정신 집중하고 이럴 때일수록 정신 좀 집중하면서 시장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어떤 변화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왔는지를 체크해보는 그런 하루, 반등을 기대하는 그런 간절한 하루,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저희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 시장 움직임을 봅시다. 네, 보셨죠? 네, 아침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네, 정말 와, 나스닥 마이너스 5%까지 빠졌어요. 네, 깜짝 놀랐는데, 네, 아니 미치겠더라고. 이러다가 그냥 장이 정말 붕괴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미국 시장도 마바라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주식해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마바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은어인데 시장이 내동매매하는 사람들 마바라라고 그러는데 미국 시장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미국 애들 주식 분석하는 거 저도 유튜브 통해서 가끔 보는데 우리보다 분석을 더 못해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정교하고 우리가 더 잘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더 과학적일지 몰라요. 이제는 외국인들이 우리보다 더 과학적으로 주식을 투자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한 그 선입관을 이제 버려야 되는데, 참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내동매매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는데요. 오나가나 막판 끝판을 좀 들고 밀어 들어 올렸었으면 오늘 우리 주식시장이 깔끔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27일 날 이제 상장을 하죠. LG 에너지 솔루션 하루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늘도 반등을 기대해보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등할 것 같아요. 그렇게 나빠 보진 않습니다. 유로 보십시오. 유로 굳건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자,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주요 뉴스 한번 봅시다. 1월 소비자 신뢰수 113.8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 지수는 8월 기록하면서 예상을 하회했죠. 네, 상해와 하해가 막 번갈아 나옵니다. 11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 전월비 18.8% 상승을 했죠. IMF 올해 세계 성장률 4.9에서 4.4% 하향 조정. 이게 또 오늘 시장에 좀 치명타를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것은 이제 소비자들이 향후에 어떤 것을 이제 살 것인가 이러한 기대 지수 같은 것들 꺾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조업은 하회를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는 꺾이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상승과 하락이 교차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미국 연준이가 미래의 어떤 전략을 세울 때 자기들의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지 스피드를 올릴지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데 26, 27, 25, 26이죠. 네, 내일 아침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클리어하게 뭔가를 이야기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사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클리어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은 더욱더 이 시장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슬을 주머니에 넣고 확 흔드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양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번 FOMC에 대해서 특별히 시장을 안정을 시킬 뭔가 기대감을 접어라. 그렇죠? 이것도 시장을 움직일 변수로 봐야 되지 시장을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올리든 내리든 정리를 하고 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면에서 시장의 불안정성, 변동성 확대는 3월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식 투자자들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블랙락은 금리 인상을 대비해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바닥이더라고 하신 분도 있고, 미 반도체 공급망이 여전히 취약하다. 비정상적 가격을 조사하겠다. 이 비정상적 가격이라는 게 가격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 공급망 여전히 취약하다. 가격을 조사하겠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또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그런 치명타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을 아프게 하죠. 네. 엔비디아는 진척 없는 ARM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뒤에서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가 오미크론 바이러스 백신 임상 시험을 개시했다. 오늘 화이자는 주가가 살짝 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주요 주식 주가 한번 움직임 간단히 살펴보도록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애플은 1.14% 하락해서 마이너스 1.84달러에서 159.78달러를 마감을 했습니다. 화이자는 1.94% 상승하면서 52.54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테슬라는 마이너스 1.25% 하락해서 918.40에 마감을 했습니다. 리비아는 6.71%나 하락했네요. 59.61달러. 아, 정말 저는 뭐 반대로 생각하죠. 가격이 하락할 때나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매수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루시드는 마이너스 3.19% 하락해서 3.64달러까지 하락을 했네요. 네. 로블록스가 어제 7.70% 하락하면서 65.29달러, 80이 제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기대감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네요. 로블록스도 이제는 뭐 꾸준히 살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락한 종목들은 나중에 또 올라오기 때문에 꾸준히 분할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장기 투자자들에게 유리하지만 단기 투자자들은 가슴을 후비 파는 일이죠. 하지만 견디셔야 합니다. 네, 페이스북 메타는 메타 플랫폼은 2.77% 하락해서 300.15달러. 메타도 이제 300달러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3.7%는 하락했네요. 지수가 3,350.9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4.48% 하락해서 223.24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게 엔비디아 인수 구조인데 총 400억 달러의 돈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손정희한테 314달러짜리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중에서 215억 분 엔비디아 주식으로 주기로 했고 120분은 현금을 주기로 한 거죠. 314달러. 그리고 60억 분은 옵션으로 인센티브하고 직원들에게 10억 달러를 주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산이 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ARM은 이제 자체적으로 기업을 상장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ARM을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학의 정석과 같다고 했죠. 정석책과 같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려면 이 수학 정석을 통해서 파생이 되듯이 이 ARM은 반도체 설계 기술의 수학 정석과 같은 책입니다. 얘들은 어떻게 장사를 하면 오픈 아키텍처죠. 내 기술을 갖다 써라. 내 설계 도면을 갖다 써라. 대신 너희들이 핸드폰 하나를 팔 때마다 돈을 얼마씩 내라. 아마 삼성전자 핸드폰 하나 팔 때마다 7에서 8달러인가를 지불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이 ARM은 반도체 설계 회로의 아버지 조상과 같은 회사죠. 그렇죠? 네, 이런 회사들을 만약에 한 회사가 이걸 가져갔을 때 여기에서 독과점 문제 이런 것들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벽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AMD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뒤처지면서 111.13달러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제 100달러가 무너질 수도 있는 크게 얻어맞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지를 않았는데 AMD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텔한테도 밀리고 엔비디아한테 밀리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미국 주식이라는 건 산을 그리면 또 상승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항상 반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AMD도 꾸준히 바닥에서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것은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비메모리의 대표주자 TSMC도 마이너스 2.79% 하락해서 122.4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론도 2.69% 하락해서 80.72달러 하락했죠. 네, 가격 조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났는데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죠. 지들 나라일 건데 하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큰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오늘 하락으로 갈 확률도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지수가 망가뜨려지죠. 그렇게 되면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또 충격을 받을 확률도 있어서 좀 걱정은 앞섭니다.
비트코인은 0.76% 하락해서 36,541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을 한번 봅시다. 1196.21원에 마감을 했네요. 네, 1200원을 한번 치고 또 내려오는 1800원과 12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1180원과 12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WTI는 1.12% 상승해서 85.6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노드스톰 2에 대해서 좀 막아버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시장에 흘러나오면서 가격이 약간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 채권 수익률 한번 봅시다. 10년짜리는 2.12%, 10년짜리 어제 1.77이었는데 1.78% 1bp 올랐네요. 2년짜리는 1%에서 1.03%, 다시 1%대를 치고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모습은 보이는데 그렇다고 100% 안정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살짝 빠지다 좀 오르고 살짝 빠지다 좀 오르고 이러한 모습이 변동성이 심한데 일단 채권의 실질 채권 금리라도 이렇게 좀 안정을 찾아야 뭔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리는데 좌우간 1월달 FOMC가 뭔가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접어야 될 게 아니냐. 비둘기파는 절대 아닌 것 같고 매파이지만 그 매파에 대한 뉘앙스를 사물로 연기하면서 질질 끌고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원인들을 한번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우크라이나 전쟁 가능성이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나이고 하지만 유럽 증시가 어제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유럽 쪽에서는 전쟁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게 아니냐. 그래서 둘이 말싸움하는 것 같다. 크게 짓는 개는 절대 물지 않는다는 듯이 제가 전쟁이 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빨리 뭔가 좀 타협이 일어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러한 지역적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일단은 좀 새 글로벌 주식시장의 안정을 찾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두 번째는 미국 중앙은행의 강도 높은 긴축에 대한 우려인데 네, 이번 달 FOMC에서는 절대적으로 비둘기파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매파적으로 갈 확률이 있는데 이걸 3월로 질질 끌고 갈 확률이 있을 것이다. 지금 조 바이든의 그 인기 하락의 핵심이 인플레이션 상승이다. 이거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지금도 공급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금리를 인상하는 강도를 줄이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고민은 있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저렇게 큰 둔탁하게 침체를 하고 있고 미리 선반영돼서 테이퍼 텐트럼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발작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면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밀고 나가야 되는지 여기서 좀 비둘기적인 사인을 좀 주고 갈지 고민에 빠지고 제가 봐서는 비둘기적인 사인은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FOMC에 대한 미래는 접어라. 그리고 이건 2월 달에는 회의가 없고 3월로 가죠. 3월까지 연방 FOMC 회의는 지속적으로 시장을 괴롭히는 변수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주가 하락 이유는 ATM기 역할이 아시아 ATM기. 제가 이야기했지만 주식의 유동성, 외환시장 구조, 달러 유동성, 환전 가능성 모든 면에서 중국, 대만보다 한국이 1번입니다. 그렇죠? 홍콩과 한국이 아시아의 ATM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홍콩보다는 지금은 한국이 IT, 전기차 모든 것들이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비중을 줄인다면 한국에서 줄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면들이 우리가 당하는 그런 핵심이 있는. 정부 관료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 선진국 지수로 가겠다 XX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참 걱정이에요. 물론 선진국 지수로 가면 이런 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네. 일본과 한국이 같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를 지속적으로 ATM기로 쓸 확률도 높아 보이죠. 그래서 걔들은 일단 아시아 중립국, 이머징 국가에서 뭔가 ATM기를 할 수 있는 나라를 한두 개 나라는 꼭 놔둬야 되죠. 그래야 이머징 시장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돈을 뺄 때 확실히 뺐었는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한국 시장이 선진국 시장을 못 들어오게 지연 작전을 쓰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이 좀 크기를 기다리는 것 같고 다음에 중국이 좀 자유롭게 외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될 때까지 한국은 정부가 노력을 해도 이머징 선진국 시장으로 끼워주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희생양과 데이터와 ATM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MSCI가 모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런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이용해서 현물도 매도하고 선물도 매도하고 풋옵션도 매수하는 방향성이다. 이게 헤지펀드들이
어떤 국가의 방향성이 정해지면 한 방향으로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전략, 현물 매도하죠. 선물 매도하죠. 풋옵션도 매수했다는 것은 하락에 베팅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방향성 전환, 이 세 가지 전략을 한꺼번에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구축 과정에 있는 것 같고 거의 구축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달이 있으면은 보통 한두 달이 있다가 풀고 그런 한 두 달 정도 보이는데 이제 구축이 완료돼서 우리가 공포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쓱 반대로 이제 이걸 풀고 올라오는데 그게 다음 달 선물 옵션 만기일 때 이러한 전략을 역으로 치고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모든 숏 방향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을 수행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악재는 보통 한 달 안에 모든 것이 희석이 되고 선반영이 되고 가격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것들이 멈추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그 시장의 충격은 한 달에 흡수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경제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나오는 그러한 일시적인 이러한 그 하락장에서는 모든 것을 한 달 안에 흡수가 하는데 반대로 하락장에서 나오는 이러한 하락의 이 모습은 한 달 안에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확실히 잘못 봤다라고 볼 수 있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이 너무 복잡해요. 이 복잡성을 한 달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 체력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잡히지 않는 오미크론도 외국인들에게는 우리나라에서 돈을 철수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벌써 이제 8,000명, 10,000명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2만 명까지도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오미크론이 처음 나타났을 때 이제 질병관리위원회에서도 그렇지만 이미 각오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만 명까지 갈 수 있다. 하지만 약이 있고 먹는 약이 있고 치명률이 낮는 그러한 장점은 있는데 그래도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공포스럽죠. 외국인들이 이머징 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나갈 때 굉장히 이 코로나의 숫자, 확진자 수와 연동돼서 많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터지고 있는 것도 이 오미크론 숫자가 증가하는데 외국인의 매도 자금이 증가하는 것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참 코스피 지수가 2,700을 내려가면 무조건 매수 영역이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진리예요. 그렇죠? 2,700을 밑돌 때는 우량한 성장주를 중심으로 사는 게 맞다. 그렇죠? 지금은 추격 매도나 페인이 공포 셀링은 아닌 것 같다. 주가는 반등의 시기는 모르나, 시기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나, 지금 확실히 주가 자체, 가격 자체로는 바닥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락 시에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더 빠지고 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30년 해본 사람, 발목에서 살 수는 없어요. 발목에서 살 수, 그리고 바지를 멍치지 않고 물을 건널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적시는 것을 각오해야 그리고 사줘야 그 다음에 돌아오는 반등의 장세에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의 시각으로 시장을 보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반등이 나타날 거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오늘 막판에 제가 이제 무슨 외국 기사를 보다가 GM이 세 번째 공장을, 전기차 공장을, 배터리 공장을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하기로 했다. 이 기사가 나와서 제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M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두 개의 공장을 가지고 첫 번째는 미시간에 자체 공장을 LG가 보유하고 이게 GM용이죠. 얼티엄 셀 프로젝트로 2022년부터 지금 가동에 들어갑니다. 다음 두 번째 신규 공장은 테네시에 있는데요. 그렇죠? 네, 2025년부터 지금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40개 차종에서 GM 자동차가 40%의 전기차로 바꾸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세 번째 자동차가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미시간에다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LG 에너지솔루션과 GM이 세 번째 얼티엄 공장을 미시간에다. 장소가 그전에 미정이었는데 미시간으로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350억 달러를 들여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 합작 회사를 만드는데 세 번째 회사가 신규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양극재는 LNF, 포스코 케미칼.
그렇죠? 네. 유미코는 이제 벨기에 기업이고, 응급제는 포스코 케미칼, 불리망은 토레이, SKIT. 그래서 SKIT를 좋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SKIT. 그러니까 리튬 이온 및 첨가진 후성, 첨보, 두 가지 기업들 눈여겨보시고, 동박에서 일진 머티리얼즈, SK 넥슬리스는 SKC로 합병이 됐죠. 솔루스 첨단 소재. 이렇게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최근에 이제 장비와 공정 장비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CIS, LG 에너지 솔루션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는 CIS, DA 테크놀로지, P&E 솔루션, P&E 솔루션은 오닉 P&E로 이름이 바뀌었죠. 오닉 P&E, 이노메트릭, V원텍, 데브 마그네틱스, P&E 솔루션, CIS, DA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틀릴 건 다 틀린 것 같아요. 오늘 정도 틀리면은 오늘 오전에는 틀림없이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질 거예요. 그렇죠? 네, 오전 내내 반대매매 쏠 그때 뭐 혹시 매수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그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장을 살짝 돌아섰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날입니다. 이제부터는 매도보다는 분할 매수에 관점을 긋고 방점을 찍고 접근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늘 용기 잊지 마시고 마음 단단히 먹고, 이 또한 지나갑니다. 현금으로 들고 계신 분들은 시간이 내 편이죠.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가장 큰 무기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견디는 거죠.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